전역 후 부대에다가 기무사 소환 안설? 저는 병에서부터 전문하사 6개월까지 한 그런 사람입니다. 애초에 전문하사로 돈 벌어서 전역한 다음에 유럽 배낭여행 가야지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일병 때부터 저 전문하사 할래요? 저 전문하사 할 거 하고 돌아다녔고, 한 달마다 사상 검증이 들어왔습니다. 병선님들은 는 미친 X이냐? 라면서 병사들 선임들이 알기 시작했고, 간부들에겐 야! 너 마음 안 변했지? 이렇게 해서 전문하사 할 거지? 특히 막내하사, 2등병 때 상병이던 분대 선임이었음. 전문하사, 막내하사는 매일같이 야 빨리 너가 하사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병과 간부의 사상개조에 껴서 같이 살아갔죠. 전 1병까지 일반병이었고, 1병 후반부터는 보급병으로 1, 2, 3, 4, 6종을 담당하였고, 병사가 출타할 경우 10종을 제외한 모든 보급품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특히나 대대 보급관이 너무나 이뻐한지라 이분도 자기 밑으로 저를 빼오고 싶어 할 정도였는데, 이런저런 대대 보급까지 알려주시는 그냥 슈퍼 보급맨이 되었죠. 이렇게 전문하사가 되니 전천후 대대 땜빵 작업 부사관이 되어버린 전 행보관, 주임원사, 보급관, 직속상관, 대위, 어떻게든 저 새끼 내가 쓸 거야가 되어서 날마다 몸이 안 피곤한 적이 없었습니다. 뭐 그래도 일 잘한다는 소리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직업군인으로 돌리고 싶어 했죠. 덕분에 6개월 동안 밥 한 번 제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 호구 짬통 마냥 모든 짬 처리하는 부대 짬 타이거 같은 생활을 했다는 말이었고, 대망의 저녁 2달 전 호국 훈련에 초청된 저희 부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애초에 전문하사는 추가 근무를 찍을 수 없던 시절이라 한 달짜리 호국엔 나간다는 생각은 아예 1도 안 했습니다. 다른 훈련이야 2박 3일이고 대대 다 하는 건데 전문하사 추가 근무 안 지킨다고 안 하는 건 좀 우습고, 군인이 훈련 안 하면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건 당연히 나가야지 하면서 한 달짜리는 그냥 생각이 쓱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짜리 훈련이니까 안 나갈 생각하고 있었구나. 개짬찌 대대 짬통 부사관이라 휴가도 나갈 수가 없어서 안 나간 거 포함 6일치가 남아있었고, 훈련 중에 전역하는 것은 더욱이 말도 안 돼서 진짜 1도 생각 안 했지만 결국 나가서 이런 썰이 완성되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땡땡반장의 아이 출산으로 무적 휴가 획득, 땡땡반장의 누나가 결혼하면서 무적 휴가 획득, 땡땡반장이 결혼함으로써 무적 휴가를 획득했다. 직속상관 대위, 이러한 이유로 간부가 너무 없다.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희생해줘야 되겠다.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현혹된 전문하사 3명은 못 나가는 훈련을 참여하게 되었죠. 관측대행 부사관이라는 편제로 군장과 등에는 1억 2천만 원짜리 장비를 들고 출동합니다. 원래는 장교 TO지만 전방은 고질적으로 TO가 부족에 시달리니까요. 특히나 관측대행 부사관이라는 직책이 타 기계와 보병사단으로 전출되어 기보 대대의 진로 개척에 적군을 발견하면 본부대로 화력을 요청하는 것이 임무라 맨날 팔려가는 게 일이었죠. 임무 끝나면 길에 버려져 있다가 인터셉트 돼서 다른 부대에서 임무 수행하고. 인간이 아닌데? 그냥 툴인데 툴? 드디어 사건의 발단입니다. 기보 중대장, 우린 땡땡고지를 점령하고 자네들은 옆 땡땡고지에 올라가서 적을 식별한 다음에 나에게 알리고 설명 듣고 감시관을 대동한 채 기동 후 하차하고서 악을 지르면서 밤송이가 굴러다니는 밤나무 밑을 적 사격이라고 상황이 주어져서 기어다니니 목표였던 땡땡고지에 올라갔습니다. 와, 나도 밤송이에서 구른 적 있는데 개 따가운데 저거. 늘 그렇듯 999K는 터지질 않았고, 적군이 있으니 포격 요청은 해야 되는데 결국 암묵적인 룰인 비밀 무선 장비인 KKOT 카카오톡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한 달짜리 훈련 중이라 충전도 못하고 이미 여러 번 사용해서 진짜 배터리가 1% 남았었죠. 다행히 추운 곳에 있어서인지 실질 배터리는 더 남아있었는지 정말 간당간당하게 30분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약속 장소에서 타 기보 중대를 기다려야 하는데 지도를 살펴보니 산을 3개를 넘어가야 했죠. 산 3개를 넘는 것도 넘는 건데 한 치 앞도 구분할 수 없었고, 자신의 위치를 특정해야 하는데 초가을이라 대롱대롱 매달린 낙엽과 사시사철 푸른 빽빽하게 자란 소나무에 의해 시야는 턱 막혀있지. 쌓인 낙엽에 발목까지 덮이는데 진짜 체력 소모 지옥이었습니다. 부대까지 변경해야 돼서 모든 군장과 A형 텐트 가지고 있고 레츠기라는 걸 보유하고 있었죠. 앞서 보여준 레이저 측정기를 사용하면서 현재 위치를 찍을 수는 있지만 배터리는 오링나 있는 상태였고, 여분의 배터리가 더 있었지만 이건 치장물자에서 꺼내오는 것이라 그냥 구색내기용이라 사용하면 그냥 X입니다. 어찌어찌해서 겨우 완전 군장에 4시간 산행 후 도착한 약속 지점에 도착해 전식 까먹으면서 기절하고 시계 보니까 2시간 지났는데도 오질 않는군요. 한 달짜리 훈련에 샤워 단 한 번. 저희는 진짜 개거지였고, 온몸에 힘이 빠진 저희는 털레털레 기갑여단 집견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아저씨들에게 저희 부대 위치 물어보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던 중 본 적은 없지만 머리에서 존나 높은 사람이라고 저장된 부대 넘버 1호 차량을 보게 되었고, 없던 힘이 쥐어짜져서 격려했습니다.
잠시 멈추더니 그냥 지나갔고 저는 물어물어 복귀하게 되었죠. 시간이 8시 이후였습니다. 오자마자 전 직속상관 대위에게 온갖 쌍욕을 먹었습니다. 지휘소에 있는 모든 걸 집어던지려고 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보는 눈이 많아서 그런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문제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7시에 직속상관 대위가 대대장에게 조인트 까임, 물자 병력 어디 있는지 파악을 못했다고. 30분 후 대대장에게 거짓 보고 물자 인원 병기 다 복귀했습니다 라고 복귀함. 8시에 대대장 여단장에게 통합 브리핑 때 본 대대 물자 병기 인원 이상 없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짜잔, 여단장이 날 만났네. 인원 총기 장비 1억이 넘는 건데 따란 거짓 보고 군 형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시는 것 같이 거짓 보고는 겁나 큰 잘못입니다. 들킨 대위는 지랄 발광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들키냐고 하는데 아니 저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복귀 후 여단장 마음의 편지를 썼습니다. 훈련 후 간부들만 하는 건데 훈련 이후 고칠 점이나 뭐 이런 거 충성한다는 이야기를 쓰는 거죠. 전 모든 걸 풀었습니다. 뭐 이미 알고 있는 거짓 보고 썰과 호대장이 지금까지 한 모든 부조리와 폭언 욕설 거짓 보고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이렇게 제가 미친놈 마냥 다 적어서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훈련 끝나자마자 마음의 편지를 적었고 그 다음날에 쓸 수 있는 휴가를 쓰고 복귀 후 하자마자 저는 바로 저녁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건이 있은 후 초임장교 오자마자 얼마 후 대위로 바뀝니다. 초임장교는 중위 달고 대위와 같이 있을 때는 무조건 녹음을 하는 것을 우연치 않게 제가 목격해서 땡땡 중위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으니 그걸 한번 까보십시오 라고까지 적어서 저역했습니다. 저녁 후 전 유럽 여행을 갔고 3달 후 친한 부사관 선임에게 연락을 했는데 헌병도 아니고 기무사 위관과 부사 관단이 조사하러 왔다면서 부대가 한 달 동안 아무 소리 아무 말도 못했으며 부대는 너인 거 다 아는데 이제 넌 민간인이고 군인이 너에게 해코지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너에게 전화로 일 너무 크게 만든 거 아니냐고 전화하는 것 자체가 큰 위험 요소라 아무도 전화를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무사 썰을 검색해보니 장난 아니더군요. 보통 헌병이 왔었지만 그 시절에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기무사가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군생활에 특별히 재밌는 썰은 없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피식피식거리면서 재밌는 군생활을 해서 전 군대 생활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남들 다 이해 못하는데 이해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는 건데 제가 부사관을 해서 그런 건지 좋은 부사관을 만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말 생각날 때마다 티오 부족이 나서 같이 삽질 곡괭이질 미장이 배선 깔고 창고 정리하고 병사 후임들이랑 같이 PX에서 2만원씩 긁었던 바로 그때를 생각하면서 병사들이 저랑 일하면서 힘들어도 재밌다고 일과 분배 시간에 자기 분대 하사들한테 눈치 보던 거 생각나네요. 저분 말이 맞아요. 모든 간부가 모든 병사의 주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사보다 못하고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 그런 간부는 적보다 더한 적이죠. 적은 나를 발견해야 죽일 수 있지만 그런 간부들은 저를 발견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애들 앞으로 저를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능한 간부들 많아요. 저도 군생활할 때 간부들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좋은 간부들이었어요. 다 책임감도 있고 군인 나왔고 다 군인 같았고. 근데 이제 3분의 1은 약간 무슨 회사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연금 생각하고서 온 약간 찌랭이 같은 새끼들이 무슨 간부라고 배지 달고서 와가지고 나대는데 정말 그 일반 병사들 중에서 애국심이 강하고 약간 뭔가 밀덕이거나 막 이래가지고 군대에 관심도 많고 이런 친구들보다 훨씬 못한 완전 말도 안 되는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간부나 그 장교나 뭐 윗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힘들 정도로 이상한 애들 참 많습니다 진짜. 그만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하고 물론 직업군인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TO가 모자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아가지고 그냥 훈련만 시켜서 그냥 TO 난데다가 그냥 막 다 꽂아놓고 그런 행정인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군인다운 사람들을 좀 뽑아서 간부로 놔야 그나마 끌려온 병사들이 그나마 좀 충성심을 갖고 애국심을 갖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그러지. 말도 안 되는 바보 멍청이 같은 결정 내리고 있는데 그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병사가 헛웃음 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으면은 전쟁 나면은 안 따라요 그런 사람들. 야 절로 가자 그러면은 자 잘 들어. 야 뭐해 니네 절로 가자니까 막 이러면은 닥쳐. 자 우리 분대는 분대장인 내가 지휘한다 알았지. 야 니네 저 중사 믿을래 나 믿을래. 김병장님 믿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지도 보자. 이렇게 된다. 그럼 막 저쪽에서 막 그 중사 새끼 막 권총권을 막 꺼내면서 야씨 안 따르면 저 명령 불복종으로 다 죽일 거야 막. 그런 일이 안 나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군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점점 가면 갈수록 군대의 실태를 고발하는 고발 채널 같이 되고 있는 우리의 썰랑썰레 재밌는 이야기, 웃긴 이야기들, 어이없 미스터리하고 무서웠던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조금은 정화를 시켜주시는 건 어떨까요? 조금 있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 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이렇게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해주시고요.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자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